그래서 보면 소리 안 지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손만 하고 나오래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후회가 많이 돼요. 그냥 소리 안 지르고 더 많이 받을 걸.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집안이란 뭐라는데? 아, 이름이 해당된다. 그러면 집안 생각해야죠. 집안이란. 여기에다 줄 쳐놔야죠. 집안은, 그러면 집안이란. 여기 줄 쳐놔야죠. 지적 공개, 등록한 번호. 자, 집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뭘까요? 집안 부여적이잖아. 그럼 집안 부여적이나 집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동의. 이때 동의는 행정동의, 법정동의. 법정동의. 그럼 여기에다 행간편 다 하잖아요. 법정동의를 뭘로 장난칠까요? 행정동의로 고칠까. 그러니까 용어를 가져와서 써먹으라는 거야. 용어를 삼아서 용어를 가져와서. 그래서 어제 잠시 어제 출판 회의를 했어요. 자, 조달관리사 책을 갖다 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 첫 해 시험이니까 뭐예요? 뭘 해야 되느냐? 그 파트의 용어를 앞에를 쓰자. 앞에 초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앞에 용어 정리하고 파트 관련이고 영어부에 설명하고 관련이고 그래야 뭐 문제를 찍어 나갈 수 있는 답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뻔하죠. 이걸 장난치지. 그러면 봐봐요. 자, 집안부여제가 시군구별로 던졌죠.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읽어봐요. 집안부여제가 행정동의, 법정동의. 법정동의. 그러면 지적공개에 등록한 번호가 뭐냐? 집안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또 이제 집안은 이제 마지막으로 딱 잡아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몇 필지? 3필지죠. 여기 이제 2필지. 이게 뭐예요? 369. 요거는 369의 1. 요거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돼요. 문제 풀 때는 의라고 해야 돼. 17회 때 제가 악플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왜 다시라고 자꾸 있습니다. 전제 요건을 다 봤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읽을 때는 뭐예요? 본번과 부번으로 표시될 때 요 다시는 의라고 읽어야 돼. 의 또는 다시라고 읽는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여기 가끔가다 딱 꼭지니까 369 이렇게 잡아진다고. 그러니까 편의상은 저는 뭐예요? 다시라고 읽을 테니까 문제 풀 때는 의라고. 자, 요거 뭐예요? 집안이죠. 자, 토지에다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죠? 그러니까 집안이라 지적 공개 등록한 번호. 이제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본번이 부번이에요. 본번. 요거는 본번 도죠. 요거는 부번이죠. 자, 집안은 그러면 읽어봐요.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책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읽는다? 의. 요거는 거의 그러면 요거는 탁구를 한 사람이지만 단식 복식. 단식. 요거는 복식. 집안은 단식 집안과 복식 집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 그러면 나란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식이다? 행식제도. 그럼 우리나라 제목은 행식제도다. 맞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집안은 혼합복식이 있어요, 없어요? 혼합복식이 있어. 자, 집안 앞에다 산자가 붙으면 임야대장이 등록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산을 붙이면. 그러면 우리가 거의 등록장을 임에서 풀어가죠. 그러면 산에서 뭘로 붙여요? 요렇게 빠져나가겠죠. 뭐 370이라든지. 그리고 결반이 생겼죠? 결반은 별로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맨날 장난치죠. 집안은 숫자 앞에, 숫자 뒤에 산자로 표기한다. X에 의해 X. 그죠? 그러면 집안의 표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줄만 딱 꺾어놓으면 되겠네. 집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네, X. 다만 A적으로, 그쵸? 그럼 여기 행강편잖아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 요거 진짜 힘들어. 임야대장 및 임야도. 요거 이제 장난칠 때가 됐어요. 자, 숫자 앞에 있지예요. 뭐자를 붙인다? 산. 그동안 얼마나 졸려냈는지 뭐예요?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산자를 임자로 건져서 뭐예요? 얼마? 님은 집에 가서 보라고요. 님은. 자, 그러면 요 앞에 있지. 앞에 저 뒤로 우려먹어서 요거는 임야로 우려먹을 수 있어. 임야대장 및 임야도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7번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돼요. 자,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돼. 다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숫자 집안은 숫자 앞에 무슨 자로 붙여? 산자죠. 그러면 항상 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기를 확인하는 센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해보죠. 요거 본번이 부번이. 본번, 요거는 본번, 요거는 부번. 요거는 뭐라고 읽어요?
그러면 부분만 지번을 형성할 수 있다. 어때? X. 영어는 단식, 복식, 단식. 영어는 복식. 영어는 임야 대자 앞에 뭘 붙인다? 3. 그러면 나란히 무슨 식이? 형식. 요거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지번은 본번만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면. 그럼 여기에다 써요. 여기 단식 지번. 영어는 복식 지번.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식을 연결하면 다시는 뭐라고 읽어? 의. 그렇죠. 그래서 구성과 관련돼서 그럼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단식 지번, 복식 지번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번에 부여 나오네요. 자, 거기 필기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책에서 빠져 있어요. 혹시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세 가지를 써서 우리 참 재미있어요. 자, 진행 방향별 분류, 그 다음에 기본 이치별 분류, 부여 단위별 분류, 그래서 지역 단위법, 도역 단위법, 단지 단위법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봅시다. 무슨 방향이에요? 읽어봐요. 진행 방향들을 분류. 자, 이걸 완성시켜요. 아행식, 자, 기우식, 또는 단지식, 단지식. 자, 우리가 이제 뭐, 요렇게 한번 써서, 자, 우리 지적받는 단어 다 약간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아. 특히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네, 이해를 하자. 뭐예요? 개천. 개천이 뭐예요? 촌락이 뭉쳐있는 거. 개천이에요. 개천이에요. 그러면 금이 뭉쳐있는 건 뭘까요? 금계. 그죠? 금계. 자, 그럼 봐봐요. 자, 촌락들이 이렇게 뭉쳐있네요. 이렇게 뭉쳐있어요. 그럼 집진 순서로 집어를 묶어보네. 뱀사자네. 그래서 뱀사자야. 사형식이야. 뱀이 진행한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불규칙. 농어촌 지역에서 재택하고 있네. 농어촌 지역에서. 지금은 뭐 농어촌도 개발되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요즘 집 찾기가 참 쉬워요. 자, 봐봐요. 이게 도로면 도로예요. 1, 2, 3, 4, 요거는 5, 6이죠. 홀세 짝수예요. 홀수. 그래서 한자로 쓰면 홀기가 되는 거야. 요거는 뭐예요? 짝수죠. 그래서 짜구가 되는 거야. 읽어봐요. 이유식까지. 수학 시간에 기수, 우수를 배우거든. 기수는 홀기자야. 우수는 짝수라는 거야. 그럼 집 찾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럼 요거는 주로 어디에서? 시가지 지역에서. 일단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규칙. 자,
자,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어요. 시가지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도로명과 건물 번호는 전부 규식 형태로 돼 있어. 홀수짝수, 홀수짝수, 홀수짝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집 찾기가 되게 쉬워. 자, 그러면 이제 1900 몇 년이죠? 70년대네요. 70년대. 자, 뭐가 울려 퍼졌어요? 새마을운동. 그때는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학교인지 왜? 그러면 우리 학교를 갈 때는 뭐예요? 시골에서는 뭐예요? 새마을 깃발을 딱 들고 동네 입구에서 딱 줄 서서 가야 돼. 줄 서서. 그때가 진짜 그랬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농지를 바둑판처럼 만들어. 그게 단지식이야. 그게 바로 경지정리 사업지거든. 그러면 1986년도 뭐가 울렸죠?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어디에? 올림픽. 그래서 잠실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목동 뭐라고 그래? 단지. 그죠? 잠실 단지식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적어놔요. 도시개발 사업 지금 단지가 나오거든. 근데 요거 며칠 지나면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요거 디귿해서 조성하면 까먹을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래?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을 읽어봐요. 사기다. 그래서 주부 사기다. 그렇죠? 사기다. 그러면 한자만 생각하면 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요거 진행 방향은 우리나라가 다 채택하고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기본 이치별 분류를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한자를 많이 생각해야 돼. 한자 무조건 해요. 편글씨 쓰다가. 어차피 중개업을 하면, 글도 잘 쓰는 것도 좋더라. 우리 수강생 중에 벌써 한자 편글씨 갖다가 연습. 하늘, 천, 따지, 쓰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자를 알게 되면, 한자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뜻을 해석하느냐. 발음 나는 대로 생각. 그래서 영어는 직독직해라고 그러죠. 그럼 뜻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너는 여기 오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남산, 그렇죠? 남자가 무슨 남자예요? 원래 남쪽 남자야. 의역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직역을 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산이야. 그렇죠? 그럼 의역을 해야 돼. 영어는 뭐예요? 남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야. 앞이라는 뜻이야. 근데 봐봐요. 제가 살면 뭐예요? 제가 살면 앞산. 왕이 살면 남산. 그렇죠? 경부궁 앞에 남산. 남자가 들어간 것은 임금하고 관련 사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 3월 3일 국토교통부 인재교육을 해서 공무원 강의할 때 혹시 제주도에 남산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어머, 여기는 임금이 거기 한양에서 제주도까지 올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주에는 남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남산이 있어요. 남자가 들어가는 것은 임금과 관련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남부역으로 오라. 그러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정문으로 오라는 소리다. 남부역 반대말 북부역.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요 저보고 그러더라. 남부역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남부역이 어딘데? 남부역이 정문이야. 정문. 그렇죠? 그러면 남부역 반대말 북부역. 그렇죠? 북부역.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한자는 의역과 직역이 있어. 그러면 이거 이제 동그라미잖아요. 기자가 뭐예요? 일어날 게야. 근데 시작이라는 거야. 여역을 해야 돼, 시작. 그러면 북서 기반식은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방향 표시를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동, 서, 남, 북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방향 표시에서 도로가 있다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는 4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불규칙이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 북서 쪽에서 일어나서 남동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번을 건너는 것. 조선 기반식, 북서 기반식. 영어는 주로 한글 문화권, 영어 문화권, 아라비아 문화권에서 채택해요. 영어는 뭐예요? 북동 기반식. 어디에서 시작하죠? 북동 쪽에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건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북동 기반식이에요. 영어는 한자 문화권에서. 그러면 여기다 써놔봐요. 자, 1970년, 75년대
자, 75년대에 바뀌었어. 75년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국동기반식이었어. 국동기반. 그럼 우리나라는 국동기반식을 채택한 바 없다. 어때? X. 과거에 채택했다가 요거로 바꾼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북서기반식이란 남동쪽으로 시작해서 북서쪽으로 집어를 가는. 그거 틀린 사람은 검치산자. 아니죠. 검치산자라고 쓰면 안 되죠. 피성년국의.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부여 단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단위죠. 요거는 자 부여 단위를 분리해서 요거는 시험은 거진 출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뭘 채택하고 있는지는 봐야 돼요. 자, 지역 단위법 초성이 뭐예요? 초성. 지읒이잖아. 지읒을 생각해. 자, 좁은적, 도면 장소가 적은 것, 좁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역단위법이거든. 좁은 지역은 뭘까요?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것. 이건 무슨 단위? 도역단위법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요거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단지 단위법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적인데 우리나라는 단지 단위법 채택하고 있잖아. 도역 단위법이고 기본이 지별 분류해서 국선 기반식 우리 진행 방향에서 단지식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죠. 그래서 요거 딱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뭐가 됐어요? 공무원이 됐지 뭐. 지적 공무원이 돼버렸네. 자, 지번의 표기도 배웠고 지번의 구성도 배웠고 지번의 부여 방법도 배웠고 그럼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번을 부여해보는 거지. 지적 공무원이라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요. 정리정돈 할 거. 자, 그러면 집어는 누가 읽어봐요. 제적소관청이 좌측되고 밑쪽 딱 까놓고요. 자, 그러면 집은 부여 지역별로 좌측하고 딱 줄을 까놓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죠? 집어는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틀렸죠? 그러면 저 지번은 지적소관청인 지번 부여별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죠? 기본은 지금 여기에도 행각했잖아요.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그럼 북서 쪽에서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남동쪽으로 지번을 끝나는 거.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여기 요만 때 꼭 한마디 하죠. 여기 봐봐요. 저도 되게 개겨요. 선생님들한테 제기는 타입이에요. 고3 때, 고1 때, 학창 시절 때.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뭐, 축사는 뭐, 학창 시절 때 한자는 무조건 100점이죠. 한자는 뭐, 워낙 한자를 제가 잘했으니까. 그리고 한자 할 때 저는 뭐예요? 녹음에다 녹음기를 시켜놓고 뭐예요? 자, 뭐 이제 불러주면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했거든. 녹음을 시켜놓고 여기 무슨 바람이? 녹새바람. 그럼 녹새바람은 어디에서 나와요? 동, 서, 남, 북이죠. 그럼 북쪽에서 부는 바람 뭐예요? 자, 동평의 새바람이야. 새바람. 자, 북쪽에서 부는 바람 녹바람. 옛날 말로. 자, 남쪽에서 부는 바람 마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또 이제 또 그러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런다고.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한이 바람이야. 그럼 여기 읽어봐요. 녹색. 그럼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자, 저는 초등학교 강정희 선생님이 제일 싫어. 1학년 때 강정희 선생님 국민학교 때 엄마 애들이 봐봐요. 자, 행대로서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뭐예요? 행대로서 그러면 뭐예요? 애들이 알아들어? 야, 그렇죠. 행대가 뭐예요? 가로 행자죠. 가로로서라는 거. 종자는 처럼. 그러면 처음부터 어음부터 가르쳐 주든지 자기가 훔치든지 그러고 나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눈에 선하네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강정애.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어음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왜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걸 그러면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공무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한번 보죠.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자기가 지적공무원이 돼서 자,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을 직접 부여해보는 거야. 그래서
요 토지 신규 등록에서 등록 전환 다른지 보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작년에가 출제돼서 일단 발표 하나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오래오래 가지가 않아. 그러면 신규 등록 뭐예요? 신규 등록 줄쳐놓고 몇 자예요? 자, 등록 전환은? 그러니까 등록 전환 4자. 그러면 사례를 4필지를 생각해. 그리고 요거 등자 동그라미, 요거 신자 동그라미. 요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등신. 제가 맨날 어머니한테 등신아 남한테 뭐 잘해주지 마라. 잘해주고 맨날 당한다. 등신아 그래요. 등신아, 그렇죠. 등신아. 오늘도 나오는데 오늘 어디 가냐 그랬더니 갔다 올게요. 잠시 기다리게요. 그래서 뭐요? 몇 시에 올 건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시 안에는 도착하겠네요. 그래서 10시 안에는 자, 10시 안에 뭐 계세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공부를 할 때 항상 배울 때 생각을 해요.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4필지. 사례를 갖다 놓는 거야. 자, 요것만 하고 쉴 테니까요. 자,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새로 생긴 땅이야. 무슨 등록이? 신규 등록. 그러면 새로운 땅이니까 지번을 부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369야. 그러면 인접토지에 번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렇게 딱 기성을 해놨거든. 그러면 인접토지에 뭘 붙인다? 읽어봐요. 번번에 부번 붙여. 근데 여기가 이제 369야. 조사해봤더니 요 지번이 마지막 지번인 거야. 마지막 지번. 그럼 다음 번번이 몇 번이야? 370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369. 자, 마지막 지번이에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 멀리 떨어진 경우 요거 다음 번번으로 여기 뭐 예를 들겠죠. 요 지역에 369입니다. 그런데 요 지역에서 마지막 지번이 1003입니다. 그러면 1003이라는 단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음 번번이 몇 번이에요? 1004. 그렇죠. 1004를 보여합니다. 오늘 무슨 대회예요? 하이트 데이니까, 그렇죠. 하이트 데이. 그렇죠. 생각도 좀 하고 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어제 들어갈 때 아버지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엄마 드리세요. 드리세요. 그랬더니, 말랑이 드리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369-1234야. 여러 필지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토지를 잘게 찍으면 안 좋잖아. 여러 필지로 나눠질 때, 만약 여기 최종 번번이라면 몇 번? 360번이 좀 미쳤어요. 370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나요? 그러면 이제 가서 찾아보죠. 원칙 줄쳐놓고.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는 인접토지에 집안에 요거 줄쳐놔요. 번번에 부번. 마무리 져요, 이제. 자, 이 조건은 A는 그러면 요거 줄쳐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외워야 돼.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요거 A, B, C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최종 지번 여기는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래서 요거는 외워둬야 돼. 읽어봐요.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러면 출제원이 있겠죠. 그러면 자, 면적이 넓거나 넓은 경우도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으로 부여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면적이 넓거나 과거에 있었어. 그래서 삭제가 됐어. 그래서 지금은 읽어봐요.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등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외우고 잠시 쉬었다 가죠. 자, 신규 등록 등록자는 등신이죠. 내자 생각해. 원칙.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있어? 제가 뭐예요? 최종지만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딱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2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2번이 어디 있어요? 넘겨볼까요? 자, 2번이 고난에 따른 직업 봐요. 요거는 좀 쉬었다 합니다. 요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